2-2-1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018년 11월 고일 통합각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A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물어보고 있네요. 자, 원자번호 3번. 그럼 이제 오늘 원소 직유율표를 20번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수소, 헬륨, 리튬 해서 리튬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 보면 은백색 광택을 띠며 칼로 쉽게 잘리죠. 자, 1번 원소인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죠. 리나가 루세프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칼로 쉽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산소 물과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로 휴대전화 배터리,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번 2019년 3월 고2화학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 원자 A, B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비금속 원소이다. 그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속 원소는 보통 전자를 내어놓고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채워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으로 얘는 비금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래서 얘가 플로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플루오린이죠. 옛날에는 이제 플로린이라고 하기도 되고 플루오르라고 했는데 요새는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해서 얘는 나트륨이 되죠. 그래서 좀 주기율표를 외우면 좀 이렇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B가 1개죠. 그리고 A는 7개입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적죠. 일단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는 2개고요. B는 3개이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요. 거꾸로 다 적어놨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2019년 3월 고2화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원자의 기역, 니은으로부터 원자 가, 나가 각각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 세 가지 기호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원자의 주위를 도는 게 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얘가 양성자고 이 녀석이 이제 중성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수소 원자가 되겠고요. 나는 헬륨 원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 전하는 기역이 전자죠.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2개의 전자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는 1주기 원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1개입니다. 전자 껍질 수가 바로 주기죠. 기역 디귿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4번 2019년 3월 고2화학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D는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각각 위치한다. A와 C는 이온 결합을 한다. 그리고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리고 B와 D는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이다. 그래서 A, B, C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보여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A, C는 이제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온 결합을
하려면 이게 금속 원자와 이 비금속 원자가 만나야 되는데요. 이때 지금 요 1족 이 원소가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1개고요. 얘는 6개고 얘는 7개고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짝이 맞으려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1개인 녀석하고 7개인 녀석이 만나야 되겠죠. 잠시만요. 이게 6개인 녀석하고 만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어쨌든 요 A와 C 중에 최소한 하나는 A와 C 중 하나는 요 1족 원소여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려면 같은 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녀석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요 두 자리가 결국에 A 아니면 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 아니면 요 녀석이 A or D가 되겠고요. 그러면 AC 중 하나는 1족이라고 했으니까 A는 17족이니까 요 C가 1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D는 다른 주기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둘 중에가 D인데요. 하나가 D고 하나가 A가 되겠죠. 근데 B는 다른 주기의 원소여야 되니까 그럼 이게 조합이 맞아 떨어지려면 얘가 D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면 이제 주기가 다른 원소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요 빈칸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표를 찾으면 몇 번이죠? B, A, C, D.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풀이를 잘못 적어놨는데 여기 A하고 C가 1족 아니면 17족이라고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1족하고 16족 원소가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뭐 풀이를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1월 고1 통합과학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3가지씩 묶은 영역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묶여있는 영역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래서 같은 족끼리 묶은 걸 찾으면 되죠. 그럼 가하고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 2020년 3월 고2화학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읍 CaCl2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슘은 금속 원소이죠. 그리고 염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고 이온 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은 그 비금속 원소끼리 이 부족한 전자만큼 공유해서 나타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구리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금속 원소이기도 하고요. 다음 니은 디귿 H2O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로 모두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7번 2020년 3월 고2화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그 A 플러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는요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전자가 1개,
더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중성인 상태의 전자 배치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로 요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이제 플러스 3, 즉 양성자가 3개 있는 요 리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전자 껍질이 2개니까 이주기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e, 그러니까 기본 전하량의 3배로 기본 전하량의 2배인 헬륨 원자핵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8번 2020년 3월 고2화학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좀 여러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산소죠. 생명체는 제가 산탄수질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해서 요 첫 글자로 이제 산탄수질 이렇게 기억을 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산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탄소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원자 번호 6번이거든요. 그럼 6은 2 더하기 4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규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해서 14번이거든요. 14는 2 더하기 8 더하기 4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둘 다 모두 4개로 14족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 14족원소도 여러분 좀 한 위에서부터 3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그리고 규소,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아마 저마늄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2개가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화합물을 주로 이루는 중심부가 되는 원소죠. 그래서 요 세 녀석이 14조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대표적인 3가지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또 같이 외워두면 좀 쉽게 빨리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다음에 디귿, 지각에서 기억은 대부분 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 지각에는 보면 사실 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다가 그 지각의 70%를 뒤덮고 있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디귿 보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에서 이제 산소가 어, 질량으로 따지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도 실제로는 이제 물보다도 이제 지각이 더 훨씬 두껍잖아요. 바다의 깊이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 규산염 강물이 물보다는 한 100배 정도 질량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에서 산소는 대부분 물이 아니라 규산염 강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그 이번 단원만으로는 좀 알기가 힘든 부분이었고 좀 뒷단원을 배워야지 좀 알 수 있었던 보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2020년 3월 고2화학원 16번 문제. 자, 그림은 4가지 원소를 기준 가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A에서 D는 각각 리튬, 플로린, 네온, 나트륨 중 하나이다. 가와 나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건 사실 그
대입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요 기준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에다가 만약에 금속 원소인가를 했을 때 요 A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게 리튬하고요. 나트륨이 있죠. 그래서 이미 1번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러면 두 종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족 원소인가를 봤을 때 여기 1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리나가 루세프, 수소하고 리나가 루세프니까 리튬이 하고 또 나트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미 여기에 리튬하고 나트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적절하게 나에 적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볼까요? 17족 원소인가. 여기서 17족 원소에 해당하는 건 할로젠으로 이제 플륨부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플로린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서는 어찌 보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얘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에 만약에 3주기 원소에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거는요. 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탄소. 3주기 원소니까 그 전자 껍질이 3이어야 되죠. 그러면 1족 원소에서 리나가 그러니까 이제 칼륨부터 이제 3주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칼륨보다 이제 원자 번호가 큰 것은 나트륨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2번도 적절하지 못한 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볼까요? 3번 보면은 이제 3주기 원소인가에서 여기까지는 또 괜찮죠. 이거 나트륨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7인가. 7인 것은 이제 17족 할로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그 할로젠인 것은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시 3번은 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4번으로 볼까요? 여기서 보면 18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비활성 길체로 헬레아,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러니까 네온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일단 나에서 금속 원소인가? 요 네온을 제외하고 이제 세 가지 중에서 금속 원소를 보면 리튬하고 나트륨 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맞아 떨어지네요. 리튬하고 나트륨이 얘가 되겠고 얘가 나머지 플로린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맞아 볼까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1인 녀석 수소하고 그다음에 리나가 루세프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미 리튬하고 나트륨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미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해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나하나씩 이제 넣어가지고 개수가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화학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A에서 E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 A, B, C, D 중에서 무엇인지 한번 일단 살펴볼까요? 자, 우선 A와 B는 같은 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A와 B는 이제 니은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와 E는 3주기 원소라는 것은 B와 E는 이제 리을 아니면 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B or E가 되겠고요. 얘도 B or E가 되겠습니다. 일단 원자 번호는 A가 D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A가 최소한 기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녀석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래서 A는 기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B 아니면 E고요. 그리고 A는 기억은 아니니까 결국에 A는 니은 아니면 디귿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A하고 B는 가특적 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A가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니은이면은 같은 쪽 원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는 디귿이 이제 확실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같은 족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B가 되겠네요. 그러면 미음이 B니까 리을은 자동적으로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다 했는데요. 이제 남은 게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죠. 그럼 기억의 원자과 전자수는 1입니다. 그 니은의 원자과 전자수는 6이죠.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D가 되겠고 기억이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짝을 다 찾았네요. 그래서 기억은 A가 아니라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와 E는 동일한 일족 원소이고요. 요 일족 원소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 수소는 제외하고 화학적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다행히 얘는 2주기 3주기니까 수소 다음에 이제 리튬하고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다음 디귿 D는 비금속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원소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로 얘가 산소라는 것을 알 거고요. 산소가 비금속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족 원소 중에서요. 14족 원소에서 2주기, 3주기, 4주기는 여러분 좀 외워두면 좋은데요. 자, 14족에서 2주기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고 제가 좀 까만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실리콘이고요. 규소죠, 규소. 그 다음이 저마늄입니다. 그러면 요 실리콘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요. 요게 중금속이 됩니다. 중금속. 그리고 저마늄을 기준으로 요렇게 끄은 다음에요. 얘만 제외하면요. 얘는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금속이고 얘를 제외하고 또 얘네들이 전부 다 중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 편은 비금속이 되고 그리고 이쪽 편은 대략적으로 금속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원자 번호를 20번까지 외웠다면 D가 산소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 보면 얘는 16족 원소니까요. 그 원자과 전자가 6개로 2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정도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반면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가 대체적으로는 뭐 6, 7개 혹은 뭐 5개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채워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전자를 채워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이니까 비금속 원소이다. 이렇게 또 판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2020년 11월 고1 통합과학 6번 문제입니다. 표는 네온 원자와 A이온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헬레아 해가지고 여기 비활성 기체로 결국에 체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체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 좀 다른 의미죠. 결국에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어서 화학 반응이 가능한 체외곽 전자, 계속했죠. 미안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0인 18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요 원자 번호가 10번이고요. 이것도 뭐 속으로 외워도 되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해서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10개고요. 따라서 전자수가 10개면 중성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네온 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12개예요. 그럼 이게 12번 원소라는 거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전자 2개를 내어놓고 그래서 전자가 10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2가 전자 2개를 내어놓으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부족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는 이런 녀석이 되어 있고요. 원자 번호 12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얘는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되겠네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10이 되겠죠.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니까요. A 이온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이온이 되고요. 그다음 디귿. A는 네온과 같은 주기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전자 껍질 수가 총 3개죠. 그래서 3주기 원소고요. 네온은 반면에 10은 2 더하기 8이니까 얘는 전자 껍질이 2개인 2주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2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학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영역 가에서 다와 이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은 기억. 자, 가에 속하는 원소는 이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죠. 리나가 루세프. 이거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죠. 자, 니은 나에 속하는 탄소, 질소, 산소네요. 이 원소 중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이게 6번이니까 2 더하기 4 해서 4가 되겠고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5, 6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17족 원소로 할로젠이죠.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7이 아니고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전자 껍질 수는 여기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고 얘가 4주기니까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모두 다릅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2021년 3월 고2화학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3에서 20인 원소에 대해 주어진 규칙에 따라 만든 주기율표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규칙.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를 주기율표 맨 안쪽에 배치한다. 요 같은 주기 원소는 1족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도록 배치한다. 그리고 같은 족 원소는 중심에서 같은 방향의 요 모양 영역에 이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같은 주기는 이제 요 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 원소는 이제 이렇게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원자 번호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여기가 산소가 되겠고요. 플로린, 네온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알칼리 금속으로 그 다음에 3주기에 들어가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여기가 칼륨이 되겠죠. 리나가 루세프 이렇게 되겠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얘가 이제 아르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칼륨, 칼슘. 그래서 얘가 이제 칼슘이 되겠습니다. 제 원자 번호는 X. X가 뭡니까?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W, 아르곤보다 작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2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주기의 첫 번째고 2주기의 마지막이니까 얘가 원자 번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Y는 금속 원소다. Y는 이제 칼슘으로 요 이족 원소죠. 이족은 이제 전자를 두 개 내어 놓으니까 저 금속은 전자를 내어 놓아서 양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Z의 원자과 전자수는 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가 6이죠. 여기 3번이니까 3, 4, 5, 6, 7, 8. 얘는 미안합니다. 원자 번호가 8번이네요. 8번이니까 2 더하기 6 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6이 맞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2021년 3월 고2화학원 13번 문제입니다. 표는 3주기 원자 A에 대한 자료이다. 전자 껍질 가에서 다는 각각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3개의 전자 껍질 중 하나이다.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는 가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거리가 가가 다보다 크니까요. 가가 더 바깥쪽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는 안쪽이니까 얘가 최대한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2개 아니면 8개로 채워져 있는 건데 얘가 6이 여기 이미 있으니까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이제 첫 번째 껍질이 되겠고요. 얘가 두 번째 껍질이 되겠고요. 얘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껍질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10이고요. 얘가 12죠. 그러면 얘가 네온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얘는 마그네슘이네요. A는 이족 원소이다.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이족 원소가 맞겠죠. 그 다음에 A의 원자 번호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6 하면 8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12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는 다가 두 번째 원자 껍질, 전자 껍질이고요. 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나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2021년 11월 고1 통합학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의 알칼리 금속 M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 세 가지 실험 기구이다. 기억 니은은 실험 기구 A에서 C 중 하나이다. 자, M은 원자 번호가 3이고 휴대전화 배터리에 사용된다. M은 리튬이 되겠네요. 자,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기역으로 집어서 집는 거는 이 중에서 뭐예요? A가 되겠네요. 핀셋으로 집어서 물이 담긴 물을 담아서 거기에 조각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시험관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네요. 리튬이고 A, B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2021년 11월 고1 통합학 16번 문제입니다. 표는 2, 3주기 원소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X하고 Y하고 원자 번호를 봤을 때 X가 더 크다라고 있거든요. 저 원자 번호가요. X가 더 큽니다. 그러면 X는 이제 2주기 아니면 3주기 원소인데요. 일단 2주기이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2라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베릴륨보다는 원자가 전자수가 그 원자 번호가 더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원자가 전자수가 7인 녀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이 2주기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주기이면서 2족인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렇다면 이제 3주기에 17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얘는 2주기에 17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Z도 2주기 아니면 3주기니까 얘가 같은 원소가 안 되려면 얘가 3주기 17족 원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 X는 2족 원소이다.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이거 맞고요. 일단 Y는 2주기 17족, 그러니까 2주기 원소가 맞죠. 요 Y와 Z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 같으니까 같은 족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2022년 3월 고2화학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수가 같은 A1가 양이온과 B2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원래 전자기수, 그러니까 중성인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기수, 즉 양성자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얘는 지금 일단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10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래 전자는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11인 녀석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얘는요. 전자를 2개 얻어서 전자가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전자가 10개에서 2개 더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8번인 녀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가 되겠고요. 얘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얘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1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만약에 17족 원소였다면 전자를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되었겠죠. 그다음 니은 B는 비금속 원소이죠. 산소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은 비금속,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것은 금속. 이렇게 기억하면 풀 수 있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했는데 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이죠. 11은 2 더하기 8 더하기 1 해서 전자 껍질 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3주기 원소고요. 반면에 B는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8이니까 얘는 2 더하기 6 해서 전자 껍질이 2개인 2주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죠.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2022년 3월 고2화학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원소 A에서 F 중 하나이다. 가와 나를 이제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우선 요 조건 한번 볼까요? 요 지금 풀이 과정을 좀 적기 위해서 요 3가지 조건을 임의로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기역 조건을 보면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A하고 D 조합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일단 A하고 D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합이 8이려면 1, 7도 되지만 2, 2, 6도 되죠. 2, 6도 되니까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3, 5도 가능하니까 요렇게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억 조건은 결국에 가나가 AD이거나 C하고 E이거나 아니면 B하고 F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로 좀 구분을 할까요? 그다음 니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조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는 나가 가보다 큽니다. 그러면 지금 요 조합하고 요 조합하고 요 조합이 주기가 다 다르니까 요 니은 조건은 일단은 지금은 뭐 요 세 개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 조건 한번 볼까요? 가와 나의 양성자수의 차는 5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좀 따져볼까요? 자, 얘하고 얘의 원자 번호 차이를 한번 보면요. 이거 수소 1번, 2번.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1번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7, 8, 9입니다. 그러면 AD는 요 디귿 조건에 의해서 안 됩니다. 왜냐면 9 빼기 1하면은 7이 되죠. 그럼 양성자수의 차는 5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볼까요? 이게 10이 되고요. 11, 얘는 12,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둘의 차이도요. 13 빼기 7이 되니까 6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5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도 안 되고 가와 나는 요 조합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니은 조건으로 돌아가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나가 더 크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종적으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C, 나는 E가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화학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고일 통합과학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이온 A1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의 원자 번호는 했네요. 지금 일단 이온인 상태에서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 10개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10개입니다. 그럼 원래는 얘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원자 번호는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원자 번호가 9번이면 1가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하나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총 10개인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 세워보면 10개가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혹시 자기가 헷갈려서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답을 구해놓고 한 번 더 대입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23년 3월 고2화학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1가 양이온과 B1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원자가 B 원자보다 큰 값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일단 원자 번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전자의 개수는 총 10개입니다. 10개인데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10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자는 하나 더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반면에 B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1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전자가 하나 부족했겠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약간 사실 요령을 알려주면 얘가 이제 플러스 1이면은 지금 이온인 상태의 전자수에 플러스 1을 한 게 원자 번호고요. 플러스 2면 지금 이온인 상태의 전자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되고요. 그게 원자 번호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원래 그 이온인 상태의 전자수에 마이너스 1을 한 게 원자 번호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이온인 상태의 전자수에 마이너스 1을 한 게 원자 번호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요령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원소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플로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원자가 B 원자보다 큰 거 원자 번호가 11구니까 더 크죠.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볼까요? 11은 2 더하기 8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9는 2 더하기 7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과 전자수는 A가 1이고 B가 7이니까 더 작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하나, 둘, 셋 얘는 3개고 얘는 하나, 둘, 2개니까 전자 껍질 수는 또 A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2023년 3월 고2화학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W에서 Z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각각 기역에서 리을 중 하나이다. 이것도 또 그 논리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임의로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일단 W가 X보다 큽니다. 그러면 최소한 W는 기역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조건 볼까요?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쪽이네요. 그래서 W하고 Y는 요렇게 조합이 되거나 요렇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WY, WY.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원자과 전자수가 1족 원소는 1개고요. 그 다음에 17족 원소는 7개입니다. 따라서 요 Z가 17족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Y가 Z가 17족에 속하겠고 Y가 요 1족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WY 조합이 이쪽이 아니고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근데 W는 기역은 아니잖아요. 기역은 아니니까 밑에가 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 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했고요.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X는 W보다 원자 번호가 작아야 되죠. 그다음에 더 니은하고 리을 중에서 W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것은 요거밖에 안 되겠죠. 니은밖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뭐죠? X, Y, Z가 남았죠. 그래서 Z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니은은 X이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비금속 원소이다 했는데 Y는 1족이고 2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튬이죠. 이거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거 W하고 Z는 둘 다 3주기 원소로 주기가 같죠.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2023년 3월 고2화학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X와 Y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세 가지 기호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는 원자니까 이제 중성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자의 개수가 얘가 전자겠죠.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요 밝은 녀석이 양성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가 되는 거죠. 얘는 결국에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헬륨 원자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니까요. 거기 중성자가 하나 부족한 동위원소가 되겠네요. 기억 이 기호는 중성자이다. 맞죠? 그리고 질량은 Y가 핵자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역시 Y가 양성자가 두 개고 X가 한 개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3번 2023년 11월 고1통합학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할로젠 원소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그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사실 이런 힌트가 다 필요 없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해서 9번인 플루온이 되겠습니다. 그 플루린은 참고로 이제 충치 예방용 치약에 이용되기도 하죠. 자, 24번 2024년 3월 고2화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주기율표에서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A에서 D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요걸 기억 조건이라고 얘를 니은 조건이라고 해볼까요? 자, 기억 조건에 의해서 일단 A와 B는 금속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금속에 해당하는 건 요 두 개죠. 그러니까 얘가 A5R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조건 볼까요? B와 C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은 9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자과 전자 수가 1족은 1개, 2족은 2개, 그리고 16족은 6개, 17족은 7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의 합이 9가 되는 것은 요 2족하고 17족하고 요렇게 조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결국에 B, OR, C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요걸 모두 만족하는 게 D가 B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C가 되겠고요. 나머지 남은 게 이제 D죠. 그래서 D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게 짝지은 것은 볼까요? A, D, B, C인가요? A, D, B, C.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5번 2024년 3월 고2화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W에서 Z의 원자과 전자수 A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B의 차이의 절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W에서 Z는 각각 리튬, 플로린, 나트륨, 염소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리고 플로린은 9번이죠. 그리고 나트륨은 11번이고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17번. 그럼 얘는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2 더하기 7이 되죠. 2 더하기 7. 얘는 2 더하기 8 더하기 1이고요. 얘는 2 더하기 8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과 전자수가 2가 되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1이죠. 1이고 전자 껍질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값하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W가 리튬이 되겠습니다. 일단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7이고요. 전자 껍질 수가 2개죠.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Z가 플로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3입니다. 그래서 절대값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7이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3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하면은 4가 되죠. 따라서 얘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는 나트륨이다. 아니죠. W는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Y와 Z는 염소하고 플로린이죠. 풀연부용, 할로젠 원소에 해당하는 동일한 17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원자과 전자가 7입니다. 그 다음에 X와 Y는 나트륨과 염소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했는데 나트륨하고 염소 모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둘 셋 해서 3개로 3주기 원소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일단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6번 2024년 10월 고1 통합과학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산소,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O의 양성자수는 요 전자수와 같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얘가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원자과 전자수는 그 산소는 6이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마그네슘은 하나, 둘, 2개입니다. 그래서 6이 2보다 크죠. 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에서 그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결국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꽉 채워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7번 2024년 10월 고1 통합과학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에서 영역 가에서 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같은 주기니까. 그래서 가하고 나가 지금 뒤바뀐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죠. 17적 원소니까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고요. 그럼 하나가 부족하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